정말로 성장하고 싶다면, 좀 더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면 더 좋은 환경 속으로 이동하라. 그동안 상식으로 여겨온 성공의 해법을 근본적으로 뒤엎으며 도발적인 주장을 내놓는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책의 저자는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암울하고 절망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그곳에서 빠져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바로 환경의 변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환경을 변화시켜야지만 그런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우리의 생각과 선택의 산물이다. 하지만 그 생각과 선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읽은 책, 경험, 가까이 한 사람들과 같은 특정한 환경 요소들을 마음이라는 정원에 심고 갖고 온 결과다. 현실의 안주에 그대로 살고자 한다면 익숙한 것들을 선택해야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원한다면 성장점을 자극하는 환경, 변화를 이끄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엔 우리가 환경, 우리의 변화시키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간은 결국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공부를 하는 환경에 들어가면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일을 열심히 하는 환경에 들어가면 또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인간은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평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과 역량이 다른 상황에서도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환경은 수입은 물론 가치관과 허리둘레, 취미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잠재력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정해진다. 당신이 가진 모든 생각은 당신이 받아들인 생각들에 기인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도 주변 사람들과 소비한 정보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무가치한 정보를 넣으면 무가치한 결과가 나온다. 변화를 원한다면 상황의 요구에 부응하기만 하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사는 이유는 타고난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능을 펼칠 만한 상황이 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지금보다 더 성장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않은 탓이다. 성장하는 환경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성장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자극이 있는 환경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성공하는 환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학교에 있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공부가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같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동 실력이 나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환경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책입니다. 책을 읽어라라고 계속 많이들 권하긴 하지만 그 부분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책을 많이 읽어보지 못하면 그 부분을 체험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실제 책을 읽어보면 그 저자와의 만남을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책의 저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려고 해도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경매 금액이 달려 있죠. 그런 금액을 내고 내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쓴 글이나 책을 통해서는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들과 그런 태도들, 행동 패턴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을 카피하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울리는 그 사람이 이 책에서 그 사람, 그 저자와 같이 어울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그 저자를 닮아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더 강한 의지와 힘을 발휘하는 대신 당신이 처한 환경과 역할들을 바꾸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의 가능성은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환경에는 규칙이 있다. 모든 환경은 상한선을 정해준다. 당신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당신은 항상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엔 환경에서 우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환경에는 막 각자의 규칙이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이 우리의 상한선을 정해준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환경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능력치의 한계도 결국엔 정해집니다. 그 수준에 딱 맞춰진다는 거죠. 내가 그 환경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좋은 환경에 들어갈수록 나의 그 한계치를 뛰어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명상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비우는 과정이라고 믿는데 그런 믿음 때문에 명상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명상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아내는 과정이다. 일기를 쓸 때 다음에 제시된 몇 가지에 유의하면 의미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우선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당신의 삶과 관계에 충분한 시간 동안 숙고하고 쓴다. 당신에게 중요한 모든 사람에 관해서 쓴다. 당신에게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쓴다. 지난번에 회복의 시간을 가진 뒤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쓴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일기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역사는 아이디어와 목표, 계획의 맥락을 제공한다. 여기서 일기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기를 쓴다는 건 결국에는 그 사실만을 쓰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들, 내가 발전하는 과정들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써보는 것이죠. 나의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발전, 이런 성장이 일어나는구나.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적어놓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실행하고 나서도, 뭐 어떤 변화를 주고 나서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아침 루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가 내 하루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뭐 감사의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자극받는 동기부여,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확언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루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루틴을 직접 실행해보고 내 하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체크해가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움이 되고 내 삶에 진짜 적용을 해보니까 좋더라 하면 그걸 더 발전시키는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내 삶에 크게 영향이 없더라 한다면 그걸 과감하게 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자가 하고 있는데요. 명상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아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명상 자체를 그냥 생각을 비우는 과정이다 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은데 명상이 주는 효과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실제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들도 당연히 있고요.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도움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명상을 진짜 삶에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내는 데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방법들이 왜 중요하냐면 명상을 하면 실제적으로 생각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줄어들면 내 안에서 진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는 것들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소리들이 없어지고 잡다한 생각들이 없어지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명료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명상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명상을 뭐 하루 이틀 해서 이게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학교에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동 실력이 나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책입니다. 그러면 그 저자와의 만남을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 그 책의 저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나 책을 통해서는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들과 그런 태도들, 그런 행동 패턴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 방법들이 왜 중요하냐면 명상을 하면 실제적으로 생각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줄어들면 내 안에서 진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는 것들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원한다면 성장점을 자극하는 환경, 변화를 이끄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에 우리가 인간은 결국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모든 사람에 관해서 쓴다. 당신에게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쓴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일기 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역사는 아이디어와 목표, 계획의 맥락을 제공한다. 여기서 일기 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기를 쓴다는 건 결국에는 그 사실만을 쓰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는 과정들을 명확하게 그래서 나의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실행하고 나서도 어떤 변화를 주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이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아침 루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가 내 하루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뭐 감사의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자극받는 동기부여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확언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루틴을 직접 실행해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움이 되고 좋더라 하면 그걸 더 발전시키는 나가는 것이고 내 삶에 크게 영향이 없더라 한다면 그걸 과감하게 뺄 필요도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자가 하고 있는데요. 그냥 명상 자체를 그냥 생각을 비우는 과정이다. 근데 명상을 진짜 삶에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방법들이 왜 중요하냐면 명상을 하면 실제적으로 생각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줄어들면 내 안에서 진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는 것들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소리들이 없어지고 잡다한 생각들이 없어지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명료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명상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명상을 뭐 하루 이틀 해서 이게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